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는 15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영국의 여왕은 운전면허 없이 차를 언제든지 몰 수 있습니다. 둘째, 여왕은 전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비자뿐만 아니라 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셋째, 여왕은 1년에 생일이 2번이나 있습니다. 4월 21일과 6월 이렇게 2번 성대한 생일 파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넷째, 여왕에게는 개인 시인이 있습니다. 여왕 전속 개인 시인은 임기 10년 명예직으로 영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시인 중 한 명을 여왕이 직접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국 여왕은 자신이 살고 있는 버킹햄궁 1층에 개인 전용 ATM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억만장자들을 위한 은행으로 알려진 카우츠 은행의 ATM 기기를 가지고 있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산은 약 6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여섯 번째, 런던 템즈강에 사는 모든 백조는 여왕의 소유입니다. 신기하게도 백조 소유법 아래 템즈강에 사는 유명한 백조는 천연기념물보다 높은 로열 백조로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여왕의 소유입니다. 일곱 번째, 믿기지 않겠지만 영국 영해에 사는 모든 고래와 돌고래도 모두 여왕의 개인 소유입니다. 여덟 번째, 여왕은 자신과 왕족들에 관련된 어떠한 법안을 의회에서 준비할 경우 사전에 이 내용을 듣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회를 통과한 다른 법령 중 여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사적인 부여 권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한, 영국 정부에 대한 정보 청구권, 국가 존망이 걸린 위기 시에 의회의 어떠한 결정도 무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영국 외 15개 영연방 국가의 원수로 해당 나라에서 제정된 법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호주에서는 총리 및 내각까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을 꼭두각시 정도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파워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소유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에 엄청난 대박을 선물하려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최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에 얼마나 푹 빠져 있는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김건 영국 주재 한국 대사는 조선시대 선비처럼 가세 도포를 입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기 위해 영국 런던의 버킹엄궁으로 항해했습니다. 김건 영국 주재 한국 대사는 26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 신임장을 전달했습니다. 영국에선 외국에서 부임한 대사가 여왕에게 신임장을 낼 때 왕실 예법에 따라 왕실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을 다녀옵니다. 김 대사도 켄싱턴 공원 근처 관저에서 덮개가 없는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에 가서 윈저성에 머무는 여왕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신임장 제정 행차는 왕실 의전장의 진두 지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시간 맞춰 왕과 문양이 있는 마차 2대가 관저 앞에 나타나고 대사 부부와 수행하는 대사관 직원들이 나눠 탔습니다. 김 대사는 한복에 도포를 입고 한국에서 장만해온 갓을 썼습니다. 직원들도 연미복을 맞춰 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마부의 화려한 붉은 코트가 행인들의 시선을 잡아끕니다. 앞뒤에 선 기마 경찰이 마차를 지킵니다. 버킹엄궁 앞에 나타나는 마차 행렬은 영국으로선 왕실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보이는 기회이자 관광 자원이기도 하죠. 여왕을 만난 뒤 관저로 돌아와서는 관례에 따라 수고한 말들에게 신선한 당근을 특식으로 선물하고 마부에겐 차를 한 잔씩 건넸습니다. 영국 주재 대사들은 다들 거치는 의례적인 행사이지만 이날은 특히 두 가지 이유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째, 95세 여왕이 하루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처음으로 치른 공식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정도는 미룰 법한데 그대로 강행한 것은 그만큼 영국 여왕이 한국을 너무나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더해 짙은 푸른색 도포에 갓을 쓴 김 대사의 차림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BBC, 스카이뉴스 등 영국 언론들도 여왕이 신임장을 받는 일정을 소화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다들 김 대사가 여왕을 만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사가 전통 모자인 갓을 포함해서 전통 복장을 입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나라의 대사가 엘리자베스 여왕과 화상통화한 것을 영국 언론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한국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여왕은 생일 때마다 한국에서 온 안동사과를 매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대한 영국 여왕의 높은 관심과 입김 덕분에 최근 영국은 한국과 이례적인 수준의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한국과 8위 영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각각 지상과 해상에 특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군사력 증대뿐만 아니라 상호 수출 확대라는 시너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6.25 전쟁 참전 이후 최고 우방으로서 이어온 양국 관계도 한층 더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영국은 G7과 더불어 군협력을 확대하는 아시아 국가로 한국을 점찍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계 해상 강국 중 하나인 영국은 한국 경안모 건조에 기술적으로나 교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한국을 향한 대박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섬나라이다 보니 해마당 함정 유지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 영국이 앞으로 영국 최신의 함정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 몰아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수백조 원 규모에 달하는 영국의 초대 규모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도 몽땅 한국에 몰아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 EDF가 영국 원전 건설을 싹쓸이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한국에 빼앗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지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에 완전히 빠져버린 데다가 보리스 존슨 총리도 아시아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한국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 원전 건설 공동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영국은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까지 뒤통수를 맞으며 수백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몽땅 날리게 됐습니다. 충격이 컸는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과 손을 잡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마크롱과 시진핑은 전화통화를 통해 중국과 프랑스의 새로운 밀월 관계를 과시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가 현재 사실상 유럽연합의 우두머리라며 호주, 미국, 한국에 수주를 몽땅 빼앗긴 프랑스 띄워주기에 나섰습니다. 프랑스가 중국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수주를 뺏어간 한국과 미국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에 미국과 호주의 뒤통수를 맞았을 당시에는 50조 원 규모의 수주를 빼앗겼지만 이번에는 영국 최신의 함정 사업에 초대규모 원전 사업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밀월 관계라는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을 한 프랑스, 시진핑 주석과 손을 잡은 프랑스가 앞으로 어떠한 충격적인 발표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